안녕하세요. 책 읽는 썸머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지은이는 후지모토 사키코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일단 지은이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후지모토 사키코는 얼마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빚과 생활고에 시달렸다가 세 줄 노트 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삶의 설정을 변경하면서 단 2년 만에 한 달 수입을 1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바꾸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볼게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을 노트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쓰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변해갔습니다. 고민, 생각, 감정, 소원까지 노트에 솔직히 적은 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 것만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 혹시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 노트의 마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마음껏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면서도 쉽게 척척 돈을 버는 행복한 미녀 부자. 어떤가요?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하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고작 2년 만에 100만원이었던 한 달 수입이 1억 4천만원까지 늘어났죠.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늘 노트를 써왔어요. 내가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이 노트였죠. 그 노트가 어느덧 20권이 훌쩍 넘었습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3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1번 직시한다. 2번 느낀다. 3번 정한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정한다.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결정한 것만으로 방문 판매 사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에는 조마조마해하며 가끔씩만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했다면 결정한 다음부터는 전혀 초인종에 신경 쓰지 않았더니 아예 방문 판매 사원이 찾아오지 않게 된 거죠. 생각이 아니라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세계는 당신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세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사실의 환상을 덧씌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감정을 즐깁니다.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환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트에 감정을 쓰고 사실과 환상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 칼튼이나 벤츠라는 브랜드에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인 좋다라는 기준을 덧씌워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단어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특별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행동한 건 나지만 소원을 이루어준 것은 우주신이라고 여기며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여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대한 근원이 도와준 덕분임이 분명합니다. 끌어당김과 기적, 마법과 같은 단어는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니까요. 지금의 내 수입이 실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더 풍요로워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언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세미나를 기획해서 블로그로 열심히 홍보도 했죠. 그 결과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적이나 마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면 손해, 노력하면 손해, 안 좋은 경험은 손해 라는 설정을 갖고 살아가므로 머릿속에 있는 손해가 현실화됩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가진 돈과 물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사용하세요. 행동하면 손해야, 노력하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도 득실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이라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요컨대 풍요로움과 부유함의 기준이 가성비인 것이죠. 적은 투자로 많이 살 수 있으면 최고, 적은 정성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최고, 적은 노력만 들여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최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계산기를 두들기죠. 이런 설정이 있는 한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어딘가에서 이득을 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손해보기 마련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돈을 득실로만 따지면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하느라 눈앞에 있는 풍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느끼는 이에게 더 큰 풍요를 주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더 큰 손실을 줍니다. 어떤 경험이든 재산으로 여기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마법이나 기적이 일어나고 돈의 신이 다가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돈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갖고 싶거나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돈을 득실로만 따지는 설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펼치고 당신이 가진 손해와 이득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세요.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불안이든 불만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로 솔직히 적어보세요. 지금이야 이런 풍요로움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며 마음껏 누리지만 처음 그랜클래스 티켓을 샀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풍요로운 공간에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도쿄에 갈 때는 그랜클래스를 타자 라고 결정했죠. 그런데 막상 역 창구 앞에 도착하니 일반석 티켓보다 2배나 더 비싼 그랜클래스 티켓을 사는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고작 2시간 반을 위해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이 돈으로 일반석 티켓을 사면 왕복을 할 수 있어. 30만 원이면 내가 갖고 싶은 다른 걸 살 수 있다고. 굳이 비싼 좌석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일반석이면 충분하지. 사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천벌받아. 그러고서는 티켓을 살 돈이 있는데 왜 못 샀을까? 그럼 도대체 언제 타볼 건데? 정말 안 사기를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왠지 눈물이 핑 돌 만큼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아무런 불안도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질문해봤죠. 답은 역시 그랜클래스를 타보고 싶어였습니다. 그 후 다시 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랜클래스 티켓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때 느낀 두려움, 불안, 슬픔, 갈등의 감정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경험은 부유함이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도 무언가 맞바꾸는 거래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그 돈이면 신칸센을 몇 번 더 탈 수 있다든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풍요는 숫자나 횟수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랜클래스가 비싼 좌석이라서 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랜클래스를 탔을 때의 기쁨과 쾌적함의 가치를 느꼈던 것이죠. 다만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그랜클래스의 여유로움을 좋아합니다. 표면적인 숫자나 양보다는 질 좋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돈도 시간도 걱정할 필요 없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질문해 보세요. 정말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절약에 의식을 집중하지 마세요. 돈은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돈도 돈으로 산 물건도 쓸 때 느끼는 감각이 쌓여서 풍요와 부를 낳는 거죠. 돈이 없어지는 게 싫다는 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라는 건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설정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이런 설정을 갖고 있으니 돈은 필요 없어요 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험에 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자고 노트에 다짐을 했습니다. 돈을 썼을 때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모두 부유함입니다. 또한 큰 돈을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적은 돈을 썼을 때도 풍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풍요에 대한 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의점 커피를 마셔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도 싸고 간편한 데다 맛까지 있다니 정말 감동이야 하고 풍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헛돈이나 버린 돈이 존재하는 까닭은 마음속에 손해와 이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득실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괴롭지 않나요? 득실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든 반드시 풍요가 이어집니다. 부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합니다. 저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자도 있지만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는 저금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뒤로 제쳐두죠. 쉽게 행복과 풍요로움을 얻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트를 쓰세요. 일단 감정에 몸을 맡긴 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노트에 쏟아내세요.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해져도 괜찮습니다. 글로는 다 표현할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노트에 털어놓으세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욕도 신세 한탄도 화풀이조차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감정은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 사라져버립니다. 들뜨고 설레는 감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문제는 분노나 걱정,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죠. 자신을 꽁꽁 올가매고 있던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혼한 후 미혼인 상태로 둘째를 낳았던 6년 전, 낡아서 욕실에 물이 열 정도로 외풍이 심한 집은 고풍스럽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했지만 나는 빠듯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하는 싱긋맘이라며 그럭저럭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나는 이런 낡아빠진 집이 어울리는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허름한 집이 좋다는 거잖아. 뭐야, 그럼 결국 나는 이런 집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 순간 지금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근사하고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또 일했지든 스스로를 돌아보며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현실임을 받아들였기에 진짜로 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죠. 자기 사랑은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레 나를 소중히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을 알게 되면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전에 나는 낡은 집이 오히려 멋스럽고 좋다는 설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낡은 집에 사는 여자인 사실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생겨난 감정을 파고든 결과 나는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새 집이 좋다로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새 집을 지을 기회가 찾아왔고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풍요로움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을 의심해 보세요. 지금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설정 변경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세계 혹은 배경을 바꾸겠다고 결정만 하면 되죠. 그렇게 쉬울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요? 자신에 대해 직시하고 싶다면 지금의 나에 대해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헤어스타일, 방 안의 풍경,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의자, 들려오는 소리, 듣고 있는 음악, 지금의 월 수입, 지갑 속의 지폐와 동전,
직업 등등 눈앞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봅니다. 단, 보충 설명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바빠서 청소하지 못한 더러운 화장실이나 낡은 그래도 앤티크한 집 혹은 자유로운 백수 같은 수식어는 금지입니다. 그건 그저 더러운 화장실, 낡은 집, 백수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적어야 합니다. 물론 부정하고 싶겠지만 노트에 적힌 그 모습이 진짜 당신입니다. 시는 당신의 스테이지를 높일 때마다 예전의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정말 발포주는 안 마실 거야? 싸구려 술만 마실 때 느끼는 비참함은 이제 즐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그입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가격과 타협해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정말 맛있다고 느껴지는 술만 마시기로 결정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설정을 밀고 나가면 버그가 발생하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버그는 당신을 향한 신의 테스트입니다.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버그는 최대한 무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는 한 달 동안 쓴 신용카드 요금이 1억 7천만 원이 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면서요. 다시 말하지만 스테이지가 바뀌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맛보는 스테이지와 금액은 확연히 달라지죠. 어차피 나쁜 일을 겪어야 한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스테이지와 내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설정만 변경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싹 사라진다거나 고민이 몽땅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나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겪는 스테이지와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며 설정을 변경할 때도 지금의 시선이 누구의 것인지 늘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아봤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승패의 세계가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의 우월감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 순간 눈앞의 풍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당신의 설정은 타인의 관점인가요? 당신의 관점인가요? 지금 그 설정 그대로 정말 행복한가요? 어떤 게임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스테이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지금의 자신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 중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쉽게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이 행복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정을 변경하고 당신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당신의 배경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가르는 것은 승패를 구분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것으론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내가 있을 뿐이죠. 아, 나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하며 자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상품 자체의 가치를 느껴서 샀을 때와 1,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끌려서 샀을 때 똑같이 두근거림, 설렘을 느낀다 해도 두 감정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건을 샀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이득을 보거나 싸게 사서라면 풍요의 기준이 득실인 것입니다. 쇼핑할 때 쿠폰이나 포인트 카드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나 돈을 아끼려고 재료만 사다가 직접 만드는 데 집착하는 사람, 그런 경향이 있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포인트 쌓는 기쁨에 몰두해 돈을 쓸 때의 즐거움을 느끼는 감도가 둔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이 정도 포인트면 뭐랑 교환할 수 있지? 같은 쓸데없는 득실의 설렘에 집중했었죠. 포인트 카드를 없앤 이후엔 돈을 쓸 때의 제대로 된 가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득실에 연연하면 풍요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득실이나 돈의 액수로 풍요를 계산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 졸업하세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영원히 만족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몇백 원, 몇천 원을 아꼈을 때 느끼는 행복을 진심으로 즐겁게 풍요롭게 느낀다면
취향의 문제이니 그 선택 역시 당신의 자유입니다. 앞으로도 쭉 포인트 2배 정립을 즐기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 역시 당신의 자유. 우리는 때때로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고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바퀴벌레를 몹시 싫어해서 집에 있을 때면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여성의 고민은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정말로 싫어하는 건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나올 때 느끼는 무섭다, 불쾌하다 같은 감정이 싫은 것이죠.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그러고 보니 바퀴벌레가 나올 때마다 더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요컨대 이 여성의 진짜 고민은 지금 사는 집인 것이죠. 이사하고 싶지만 지금보다 더 깨끗한 집은 월세가 비싸다. 월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는 불안하다. 다시 말해 원래 직시해야 할 고민은 지금 사는 집에 불만이 있지만 월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는 무섭다 인 것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과감히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한 후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쾌적해.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라는 감정을 느낄지, 아니면 쾌적함이고 뭐고 월세가 너무 부담돼, 아무래도 월세가 더 싼 집을 알아봐야겠어 라고 느낄지는 실제로 이사해 보기 전까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사해 본 후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원래 마주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의 본질이 표면적인 부분에 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표면의 의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고민의 본질은 뭘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싫은 거지? 이렇게 항상 자신에게 물으면 고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때나 불안할 때, 답답할 때 등 조금이라도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면 노트를 펼쳐보세요. 노트를 쓰지 않은 날에도 그날의 분량인 이쪽을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날 역시 인생의 소중한 발자취 중 하나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꼭 쓰겠다는 규칙을 세우지는 마세요. 공백으로 남겨두는 것도 쓰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나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잠시 한숨 돌릴 때 노트를 펼쳐 날짜 스탬프와 시간 스탬프를 찍고 전날 밤이나 오늘 아침에 느낀 일, 깨달았던 일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틈틈이 쓰고 싶은 내용이 생길 때마다 노트를 펼칩니다. 노트를 쓸 때는 언제나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주로 남색이나 파란색을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반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빨간색 만년필로 다음과 같이 적어둡니다. 모든 일이 행복하게 잘 풀렸습니다. 멋진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주와 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이루어진 양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에게 방법을 맡겨두면 대부분 어느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페이지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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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습니다. 노트를 써가다 보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노트 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줄 노트는 나와 마주하고 신과 대화하는 가장 편한 비밀 공간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할 것, 우주와 신에게 맡겨둘 것, 항상 감사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여성이 가진 감수성의 무한한 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 여성 스스로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환하여 세상이 행복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인생의 꿈과 연결된 소원을 이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 결과 소원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언제나 소원했던 것 이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린 명확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조금 더 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 아무런 노력 없이 라는 조건을 붙인 뻔뻔한 소원을 빌지도 않죠. 소원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꿈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쉽게 이루어줍니다. 세 줄 노트.
1. 관찰.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 2. 감정. 돈 걱정을 하느라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싫다. 3. 결정. 유럽 여행을 마음껏 즐기자.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제 롤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성 CEO 중 한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상을 듣고 책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